자,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다가 디폴트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아이고 이런 이렇게 잘못 누르면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제가 방금 누른 거는 뉴에서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 인투로 가니까 들어가세요. 그쪽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제 해서 이걸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디폴트 패키지로 아시겠죠? 그러면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 만듭니다. 클래스 이름은 책 페이지 123페이지 윗편에 있는 포문을 이용하시는데 그 sum 더하기를 합니다. 더하기 for 1 1부터 100까지 100부터 100까지 더하는 더하기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그젬플입니다. 이그젬플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 문제는 이제 얘가 뭘 만들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메인 만들고요.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서 엔터 칩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은 1부터 100까지 더한다. 자세히 보니까 1부터 100까지 몇 번 더해요? 100번을 더하네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100번 실행한다. 100번 실행. 그리고 플러스 1씩 증가하네요. 플러스 1 증가. 이렇게 1씩 증가합니다. 되셨나요? 증가합니다. 그럼 뭘 쓰는 게 가장 편해요? 포문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이거죠. 아시겠죠? 포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면 되겠고요. 뭐 더하니까 이제 쓰시는데 그 포문에다가 썸을 계속 만들어서 더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더한 내용을 밖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썸이 계속 되니까 새롭게 이게 계속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가. 살았다가 있었다, 살았다,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포문을 쓰면 됩니다. 포문을 썼어요. 포문을 썼고요. int, i는 1부터라고 쓰니까 이꼬로 1. 조기값 1로 세팅하면 되고요. 1부터, i는 1부터. 아시겠죠? i가 적거나 같다. 100까지 i가 100보다 적거나 같다. 같을 때까지도 돼야 되니까 1부터 시작을 하면 100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i는 1 이렇게 쓰시고 i는 적거나 같다. 제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썼어요. 아시겠죠? 예,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쓰지 하지 마시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거 그대로 써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증가시키세요. 쓰시면서 중괄호 열고 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int sum 이꼬로 쓰시고요. sum 여기다가 sum 원래는 sum에다가 플러스 i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면 이 sum이 이제 오류가 나오고 있죠. 마우스가 되시면 local variable sum many not have initialized 초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sub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얘를 초기화시키지 않고 여기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꺼내와라 하는데 이게 sum이 그 맨 처음에 값이 결정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값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꺼내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not have been initialized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되셨나요? 야,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다가 초기화시키니까 뭐 sum은 그래서 int sum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초기화시키면 되지. 이꼬르 0 세미콜론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 이꼬르 sum 플러스 i 이렇게 쓰시면 다 쓰셨다고 쳐고요. 이게 계산이 됐다고 쳐요.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sum을 찍어야 되죠. 맨 마지막에 반복 처리가 다 되면 sum이 빨간색으로 오류가 나네. 얘는 cannot be resolved. 여기 보시면 오류가 나는데 오류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sum이라고 쳐놨더니 sum. 제대로 친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소스를 제대로 친 것 같아요. 제대로 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는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안 된 걸 기억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이 소스를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건 제대로 안 되는 소스예요. 되시겠죠? 안 되는 소스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sum이라고 쳤어요. sum. 이게 위로 올라가 찼는데 이 포문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메인 만났고 클래스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sum은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cannot be resolved 라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여기에서 안에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툭 튀어나와서 이쪽으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변수를 여기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로컬 변수라고 해요. 지역 변수. 이쪽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변수. 밖으로 나가면 절대 쓰지 못하는 변수. 이거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 지역 변수를 그 운영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요거 지역 요 i는 요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돌 때 안에서만 처리가 되고요. 여기서는 오케이인데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요건 안 됩니다. 안 된다. 썸도 이 안에서는 오케이입니다. 요 안에서는 요 밑으로 여기 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는 오케이니까 썸을 여기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우스가 되시면 cannot be resolved 하고 나온다.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밖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기 위해서 썸을 밖으로 꺼냅니다. int 그리고 실행됐다 그래도 이 썸이 지금 이제 계속 초기값으로 세팅이 된 상태, 0으로 세팅이 되고 하니까 결국 맨 마지막 값은 100이 되세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썸을 이렇게 밖에다 선언해 주셔야 돼요. 썸 이꼬로 0 씁니다. 그 덧셈을 할 때는 0에서부터 덧셈을 하면 초기값, 초기에 맨 처음에 더해지는 값이 그 값이 되잖아요. 그죠? 0을 세팅을 해주십니다. 세팅해주면 얘가 지금 두 번 선언했다. 그래서 마우스가 되시면 빨간색 안에 썸이 빨간색이 나는데 썸을 마우스가 되시면 이 디플리케이트 나옵니다. 쌍둥이 디플리케이트인데 얘를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는데 폼은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계속 위에까지 가죠. 여기 있네 여기인데 얘가 int로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을 한번 했으니까 쌍둥이를 선언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리케이트가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디플리케이트 로컬 밸류 썸이라는 게 지금 했고 리네임이라 리네임 이름 바꾸기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면 됩니다. 지워서 여기 위에서 선언한 썸을 재활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도 해결되고 안에도 해결되고 밖에도 해결되죠. 되셨나요? 밖에 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1 누르면 결론은 550이 맞습니다. 아니 550이 아니라 5050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결과는 5050이에요. 더한 결과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보시면 그 i는 초기값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까 전에 초기값 2개, 3개 할 수 있는데 여기다 콤마 뭐 int라고 또 쓰면 안 되고요. j는 뭐 10부터 이렇게 세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류 없죠? 경고만 나오고 있는데 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나온 거고요. 콤마를 이용해서 초기값 2개, 3개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인티자로 사용되는 경우에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 사용해 주세요. 쉬었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썸을 밖으로 꺼내는 거죠. 썸을 외부에다가 선언하고 안에서 더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썸을 그 폼은 밖에서 얘를 이제 폼 밖에서도 이제 찍어야 되죠. 폼은 밖에서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을 해야 하므로 이거를 폼은 밖에서 폼은 들어가기 전에 선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먼저 해서 사용한다. 선언을 먼저 해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다. 되셨나요? 네, 작성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썼고요. 그럼 이제 1부터 100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하니까 폼은 쓰면 되겠네요. i는 1이고요. 그래서 i가 100보다 적다. 1부터 i까지 해서 썸에다가 썸 플러스 i를 해서 쓴다. 여기 썸이 2번 나오니까 썸을 지우고 이렇게 플러스를 쓰시면 썸 플러스 이꼬르 i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똑같이 결과를 5050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까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쓰시는 거나 썸 플러스 이꼬르 i로 쓰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재는 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써져 있으시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실 때에 이걸 좀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그 분할되어 있는 거. 맨 처음에 실행되는 게 1번이죠. 요거 1번. int i는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int i를 밖에다 썼어요. 밖에다 써서 i를 한번 출력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i를 밖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i를 밖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0을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맨 처음에 int i는 0이라고 세팅해 주시고요. 저기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게 두 번 선언한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되겠죠? 선언을 두 번 하시면 똑같은 걸로 두 번 안 만들어져요. 오리건하지. 그래서 이 i를 선언한 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지웁니다. 지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복될 때 i가 빠져나왔을 때 i는 얼마냐? 여기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실수 쓰시고 예, 저희가 반복문을 빠져나온 후의 i는 그 다음에 이렇게 i를 플러스 하시면 돼요. i를 플러스해서 시행입니다. 이고요. 포문에서 여기 초기값이라며 여기 한번 들어갔나요? 그러면 이제 초기값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예,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지운 다음에 지웠습니다. 지웠고요.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빠져나온 후는 101이 돼야 빠져나옵니다. 100까지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실행을 하고요. 101이 돼야 빠져나옵니다. 그 포문에서 i가 100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100까지는 실행하셔야 되죠. 실행을 하고요. 101이 되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되셨나요? 네. 그래서 i가 101이 되면 빠져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반복문을 하시는데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i가 얼마가 되냐면 101이 된다. 1. 1001이 아니라 1이 돼야 한다. i는 여기 i가 찍힐 때 여기 뭐가 찍혀요? 101이 찍히는 거죠. 101이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초기값이에요. i를 선언했는데 값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값을 세팅해서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초기값을 세팅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초기값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집어넣은 값. 초기값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는 초기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초기값이라고 얘기하는데 폼은 반복문을 시작하는 시작값이에요. 시작값 i는 이게 1로 해가지고 시작되는데 여기다 i 쓰시고 여기다 100 이렇게 쓰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예요. 교재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100을 집어넣었어요. 100을 집어넣어서 이제 실행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오는데 i는 1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을 다시 i에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i가 몇부터 시작을 해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부터. 그러니까 요게 이쪽 줄에서는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신데 맨 처음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 값들은 대부분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다 0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0 집어넣고 있다. 아시겠죠? 되시겠습니까? 0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됐고요. 여기 시작값이 i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맨 처음에 시작되는 값이라고 해서 초기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초기값 i는 1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1을 i에다 집어넣고 이제 반복 처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실행이 돼요. 이게 1번이고요. 2번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2번으로 갑니다. 비교. 3번이 어디로 간다고요? 처리가 3번입니다. 여기 3번.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요? 처리가 다 끝나면 증가를 한다고요. 이게 4번입니다. 4번. 아시겠죠? 4번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2번. 1번에서 어디로 간다? 여기 초기값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비교. 2번. 요거 몇 번만 실행한다고요? 이건 한 번만 실행한다. 한 번만. 되셨나요? 얘는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비교하러 2번에 간다고요. 2, 3, 4, 2, 3, 4, 2, 3, 4 뺑뺑이 막 돕니다. 조건에 맞으면 계속 돕니다. 아시죠? 계속 돌다가 2번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빠져나옵니다. 아시겠죠? 2번에서 빠져나와서 사용했을 때 이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오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 쓰시면 브레이크를 쓰십니다. 브레이크를 쓰시면 이 브레이크는 어디를 빠져나가죠? 스위치 빠져나갑니다. 스위치 빠져나가시고요. 스위치 빠져나가시고 또 어디 빠져나가요? 반복문 중에서 폼은 지금 폼문이죠. 폼은 그다음 브레이크 문을 빠져나갑니다.
포문과 브레이크가 아니라 포문과 와일문, 와일. 반복문이 포문과 와일문입니다. 와일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자, 지금부터 포문에 대한 요까지 이제 뭐 더한 자 이거는 전부 다 아실 것 같으니까 포문에 대해서 지금 포문의 형태, 포문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제 좀 이렇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포문 형태. 자, 디폴트 백에 대해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됐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하시는 거는 포문입니다. 포. 자, 여기다 포 이그젠플이라고 써주세요. 포 이그젠플, 이그젠플. 여기다 치세요. 엔터. 여기다가 그 1부터 10까지, 1부터 3까지 메인 한개 만들어야죠. 메인 한개 만드시고요. 1부터 10까지 너무 안 하니까 1부터 3까지라고 할게요. 자,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이제 처리문을 만들어라. 처리문. 그 1부터 10까지, 3까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포문이죠. 포. 일씩 증가하고 있고, 그 시작하는 숫자와 끝하는 숫자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반복하는 횟수가 되겠고 증가이 되면 포문을 사용하세요. 되시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출력하니까 포문을 사용하시고요. 포. 자, 포문 쓰시고요. int i는 1부터니까 1 세미콜론 i가 적거나 같다. 3까지 세미콜론 i를 증가시킨다 쓰시고요. 그다음 실수어 쓰시고 i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제 1, 2, 3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1, 2, 3. 여기까지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많이 하신 겁니다. 자, 진행되는 걸 보시면 1번 첫 번째 하는 것은 조기값을 세팅해야 된다. 1번 조기값을 세팅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이 조건입니다. 조건을 내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 3번이 뭐죠? 3번이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시고 4번이 뭐죠? 4번이 증감을 합니다. 증감인데 일단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는 증가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int 1번 초기값을 한다. int i는 1 세미콜론 1번 초기값을 세팅한다. 자, 1번 초기값을 세팅한다. 초기값을 세팅한다. 초기값 세팅한 거 맞죠? 됐죠? i는 1 int i는 1 초기값 세팅한 거 맞죠? 됐죠? 초기값 세팅한 게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포문을 이제 작성합니다. 포문. 자, 포문을 작성합니다. 초기값 세팅했으니까 뺍니다. 세미콜론. i는 3보다 적거나 같다. 3. 적거나 같다. 세미콜론. i 플러스 그리고 실소 i. 죄송합니다. 헐, 오류나지 않네. 앞에 초기값 하는 걸 뺐는데 오류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뺐는데 초기값 세팅한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죠. 1번 초기값 세팅한다. 됐죠? 이미 했잖아요. 그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미콜론 찍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초기값 세팅하는 거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다. 처리 안 해도 이미 초기값 세팅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초기값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가는 거죠. 2번 조건을 쓴다. 조건부터 이제 하는 거죠. 초기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3번 처리하고 4번 증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증감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증감한다.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예, 증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미콜론만 찍으면 처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리할 게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조기값만 꺼낸 거예요. 이 조기값만 꺼낸 거.
조기값을 꺼내서 따로 세팅한 거죠. 자, 이제 조건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맨 처음에 1번 조기값 1번 조기값 한다부터 이제 int i를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쓰시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증감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을 꺼내고요. 그 처리는 조건은 나중에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i는 네. 여기 i를 썼는데 여기 i는 2번 선언했더니 여기 위에서 선언돼 있대요. 그러면은 재활용 그냥 i 값을 바꾸는 걸로 재활용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선언 i에 대한 선언된 1값을 맨 처음에 이제 집어넣는 값을 초기값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포문에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시작하는 값을 초기값으로 쓴 거죠. 초기값이라고 써놓은 거죠. 얘는 1을 i에다 집어넣는다. i는 선언하지 않고요. 이미 선언되어 있는 요 i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i의 선언, 요거는 i의 재활용, i의 사용.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값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랑 동일한데 처리를 막 했으면 i 값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변경이 돼서 4가 됐을 거죠. 4 돼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이제 잘 집어넣는다. 자, 2번 선언할 수 없기 때문에 i를 1로 세팅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복사 한번 하겠습니다. 조건 처리 증감 그런데 처리 여기서부터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를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써가지고 포문에서 요게 처리죠. 여기 지금 3번 처리입니다. 3번 처리가 됩니다. 처리 요 밑에 있는 게 요거 처리 되셨죠? 처리입니다. 처리인데 가로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증가되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3번 처리라고 3번 처리한 뒤에 4번을 증감을 시키고 4번을 증감을 시키고 요 밑도 이게 3번 처리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가 4번 증감을 시키면 되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조건을 물어보면 돼요. 아시겠죠? 증감되는 것은 빠지는 거죠. 이제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3번 처리를 했어요. 4번 증감되는 거를 3번 처리를 했고 4번 증감되는 것을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4번 증감되는 것을 요 안에다가 3번 처리를 했잖아요. 그 뒤에 4번을 해야 된다고요. 4번 증감을 하는 거죠. 증감을 합니다. 증감하거나 감소를 합니다. i 플러스 그래서 정식으로 세미콜론 찍습니다. 되시겠죠? 여기다 쓰시고 그럼 요건 없애면 되죠. 없앱니다. 올인하지 않아요. 올인하지 않고 실행해 보면 1, 2, 3이 그대로 찍혀요. 1, 2, 3 맨 마지막 1, 2, 3 됐죠? 올인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완전히 파편처럼 분해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분해시켜 버릴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지막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 이제 조건만 분해하면 되죠. 이건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초기값은 1로 써요. 초기값 1로 세팅해서 쓰시고요. 조건이 남았어요. 조건을 지웁니다. 지우면 조건을 지우시면 이렇게 쓴 것을 뭐라 하냐면 포문에서의 무한입니다. 이거는 무한 반복 포문입니다. 포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초기값도 없어요. 증가값도 없어요. 아시겠죠? 제값도 안 써도 되고요. 그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개를 찍어요. 이걸 이제 무한 반복이다 써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남았잖아요. 1번, 3번, 4번은 됐고 2번 없었네요. 그래서 반복 이거 3번 전에 2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요 밑에다가 2번 여기다가 2번 여기다가 써놓는 거죠. 2번. 자, 여기다가 2번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2번 그래서 이제 반복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합니다. 반복에 대한 반복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 조건을 여기서 물어보는데 여기 가만 내비두면 무한 반복이니까 빠져나갈 조건입니다. 여기는 그 포문을 빠져나갈 조건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빠져나갈 조건. 자, 빠져나갈 조건을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if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빠져나가자가 break입니다. break가 뭘 빠져나가요? 포문 그 다음에 포문 while문 스위치문을 빠져나갑니다. 아시겠죠? break가 빠져나가요. 자, 그럼 어떨 때 빠져나가냐? i가
i가 여기 물음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3 이렇게 써져 있죠. 3 어떨 때 빠져나가는데 1은 반복해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2도 반복해야 되고요. 3도 반복해야 되고요. 4면 빠져나가야 돼요. 4를 조건으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4 i가 4다. 이걸 조건으로 어떻게 쓰면 될 것 같아요? 3보다 크다입니다.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 반복 조건의 반대. 반복 조건은 적거나 같다. 이거의 반대는 크다입니다. 크다. 되시겠습니까? 거꾸로. 지금 요거는 반복할 조건이죠. 반복할 조건. 얘는 빠져나갈 조건. 반대의 조건이죠. 반대 조건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반대 조건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에 여기서 포문에서 쓸 때는 이제 그건데 요거 그냥 요 빠져나갈 조건을 잘못 쓰시면 무한 반복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1, 2, 3 해가지고 1, 2, 3까지만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문의 형태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포문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초기값을 이미 세팅을 했으면 이 초기값을 쓰려고 하는데 기본 그 스탠다드는 초기값, 조건, 반복되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증가값입니다. 아시죠? 이게 스탠다드.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초기값을 이미 했어요. 초기값을 이미 했네. 그러면은 초기값은 생략하고 되셨죠? 생략하고 반복 조건, 그 다음에 증가값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처리하시면 되고요. 초기값도 이미 했고 이 안에 증가되는 게 있네. 증가되는 처리되는 거 안에 증가되는 게 몇 마디면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은 조건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만 되셨나요? 조건조차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면 2번, 3번, 4번 다시 돌아오면 2번, 3번, 4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단 그 조건이 들어갈 때는 안으로 들어갈 때는 포문을 빠져나가는 조건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니까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조건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